안녕하세요. 삼성증권 신선유 최계입니다. 최근 3, 4개월간 글로벌 시장이 굉장히 큰 변동성을 겪고 있는데요. 특히 국내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 3월 19일을 저점으로 계속 하락하다가 1439포인트에서 저점을 찍고 그리고 지금 2100포인트 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굉장히 투자자분들 고민이 많아지셨을 것 같아요. 이미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익 실현을 한번 해야 되나? 그리고 주식이 만약에 없으시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 나도 한번 사볼까? 라는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요. 저도 굉장히 고민입니다. 그래서 오늘 토라스 투자자문의 김영민 대표님 모시고 국내 주식시장 전망과 그리고 유망한 섹터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토라스 투자자문은 개인과 기관 자금 다 합쳐서 약 9천억 원 정도의 큰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투자 자문사입니다. 네, 그럼 먼저 자리에 함께 하신 토라스 투자자문의 김영민 대표와 인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먼저 삼성증권 고객분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토로스 투자자문의 김영민 대표입니다. 우선 삼성증권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일상을 보내고 계실 텐데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수가 벌써 전고점을 거의 회복하고 있는데요. 이 시점에서 이제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국내 주식시장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미국 S&P 500과 한국 코스피는 2월 고점 대비 35% 하락한 후 강한 반등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 지수는 모두 하락분의 80%를 만회하는 상승세를 지속해 왔습니다. 구조적인 베어 마켓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하게 반등세를 지속하는 경우는 전무합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먼저 미국의 경우 양적 완화와 재정 지출 초과 규모가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GDP 대비 10% 수준보다 훨씬 많은 20% 수준을 공급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GDP의 15%에 해당하는 3조 달러를 추가적으로 공급할 계획이고 또한 재정 지출 방법이 개인에게 현금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소비를 견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미국과 유사한 방법으로 통화 정책이 집행되고 있고 여기에 더해 부동산 시장의 규제로 장단기 투자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지속적으로 몰리는 10년 만에 개인 주식 매수 트렌드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주식시장을 전망해보면 먼저 미국, 유럽의 경제활동 재개로 수출 위주의 이머징 시장 국가들의 이익 증가세가 예상되고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의 천문학적 양적 완화가 상대적으로 넉넉지 못한 이머징 국가로 흘러들어오는 낙수 효과가 예상되어 드디어 한국 시장으로 외국인의 주식 투자 자금이 유입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한국 개인 투자가들의 주식 비중 증가 추세가 더해져서 외인, 개인 쌍끌이 장세가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험 요인은 너무 급등한 증권 시장의 속도 조절 문제와 이에 수반되는 간헐적인 개인들의 이익 실현 욕구입니다. 내년에도 미국이 1.2조 달러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고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될 것이며 인플레이션은 2% 이하에서 안정적으로 조절되고 저금리 기조가 22년 말까지 지속될 것이므로 내년 말까지 2년간의 비교적 강한 강세장이 예상됩니다. 네, 꽤 장기간 상승 전망을 하고 계신데요. 관련해서 저희 삼성증권에서 한국형 뉴딜랩을 출시하셨는데 출시하시게 된 배경은 어떤 건가요? 코로나19 이후 정부는 90조 원의 기간산업 지원 및 고용 안정 대책을 발표했는데 이 중 핵심은 국가 주도의 대규모 투자로 경기 활성화를 모색하는 한국형 뉴딜 정책입니다. 저희 토로스 투자자문은 클라우드, 인터넷 쇼핑, 전기차 배터리, 빈메모리, 5G 등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때맞추어 정부의 이번 발표로 기대 수익률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판단을 해서 상품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들 산업은 이전에도 성장하고 있었지만 코로나19 이후 그 성장 속도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그렇군요. 한국형 뉴딜이라는 정부 정책이 더해지면서 성장 산업이 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점이 기대되는데요. 관련 산업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듣고 싶은데, 우선 데이터 인프라 정책과 데이터 3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데이터 수집 및 활용은 데이터 인프라 정책의 핵심입니다. 올해 1월 통과된 데이터 3법, 즉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이 8월에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가명정보입니다. 기업들이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삭제한, 즉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가명정보를 활용해서 새로운 신용평가 기술을 개발하고 다양한 고객 성향을 분석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거래 은행보다는 주거래 채널이 중요해지고 은행과 신용카드 일부 기능이 핀테크 기업으로 옮겨갈 것입니다.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의 역할은 더욱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데이터 인프라뿐 아니라 디지털 인프라도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될수록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겐 기회입니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의 핵심엔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이를 제조하는 것이 파운드리입니다. 특히 AI, 빅데이터, GPU, 5G 관련 고성능 칩들은 5나노 이하 공정에 주문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는 전 세계적으로 대만의 TSMC, 삼성전자가 대표적입니다.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133조 원의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비메모리 생태계는 구조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스마트폰의 향후 10년은 폴더블이 주도합니다. 새로운 폼 팩터로 작년 갤럭시 폴드 1이 출시되었고 올해는 갤럭시 Z 플립까지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향후 글로벌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은 삼성전자와 자회사인 삼성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고성장할 것입니다. 올 하반기에는 갤럭시 폴드 2가 UTG 유리 패널로 출시가 예상되고 이로 인해 폴더블 스마트폰 밸류체인의 성장세가 장기화될 것입니다. 한국형 뉴딜 정책 중에 5G 분야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자율주행이나 원격 의료,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등에는 5G 네트워크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5G 핵심은 고용량 네트워크 인프라와 초저 지원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5G 서비스는 국내에서 상용화된 지 이제 1년 되었지만 현재까지는 B2C에만 일부 열려 있습니다. 10GBps 이상의 속도와 고용량 데이터 전송을 위한 인프라 투자가 부족하고 컨텐츠도 마땅하지 않습니다. 한국, 중국에서는 작년부터 5G 투자가 시작되었지만 추가 투자와 고주파수 대역의 고도화 투자가 큰 규모로 이어져야 합니다. 물론 미국, 일본, 인도, 브라질, 유럽이 순차적으로 향후 8년간 엄청난 규모로 투자할 것입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5G 투자가 어마어마하겠네요. 예. 네, 최근 모든 분야에서 언택트를 빼놓고는 또 이야기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한국방 뉴딜 정책과 언택트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디지털 인프라 구축입니다. 컨텐츠와 게임 트래픽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통신 인프라 투자는 필수적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경제 규모를 회귀하는 데는 약 3년 정도 예상됩니다. 따라서 서서히 진행되던 비대면화, 디지털 전환 등 경제 및 사회 구조가 급격히 변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드라마, 영화, 게임 등 개인의 컨텐츠 소비 시간이 증가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글로벌 OTT 기업들의 아시아 진출은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해서는 필수적인데 이로 인해서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등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동남아 시장을 타겟으로 한 이들 OTT 기업들의 한국 컨텐츠 수요가 매년 증가할 것이고 가격도 더불어 상승할 것입니다. 중국 시장이 다시 열리면 컨텐츠 업체들의 승수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비대면 소비의 증가로 온라인 쇼핑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온라인 쇼핑은 네이버와 쿠팡의 양강체제가 이미 구축되어 있습니다. 쿠팡이 손정희 회장의 소프트뱅크 산하에 있고 네이버 라인과 소프트뱅크 야후조편의 10월 합병을 감안하면
네이버 쇼핑과 쿠팡의 합병 혹은 연합이 예상됩니다. 이 연합의 일본 및 동남아 지배력을 바탕으로 한 온라인 쇼핑과 배달 시장 진출이 본격화되면 아시아의 구글, 아마존 연합이라는 큰 그림이 그려질 것입니다. 네이버의 성장 가능성은 무한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미래차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자동차는 이제 과거의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서 점점 더 고도화되고 있는데요. 대표님께서 향후 미래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전기차의 확산 속도가 예상보다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독일 BMW에 따르면 2030년 자사가 생산하는 자동차의 절반을 전기차가 차지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배터리 기술 발전과 전기차 판매량 증가에 따른 규모의 경제로 인해서 휘발유차 대비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이 우위를 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효율이 높은 전고체 배터리가 개발되면 아마 이 추세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네, 시장 전망에 이어서 유망한 산업에 대해서도 자세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내 시장 전망에 대해서 향후 2년간 긍정적으로 전망한다는 의견과 그리고 향후 한국형 뉴딜 정책과 관련된 데이터 인프라, 디지털 인프라, 그리고 5G, 언택트, 미래차까지 다양한 유망 산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서 토러스 투자자문 김영민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시장 전망을 반영해서 한국형 뉴딜 정책과 관련된 미래 산업 업종에 골고루 투자하는 포트폴리오는 삼성 한국형 뉴딜 랩 서비스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토러스 투자자문에서 자문하는 한국형 뉴딜 랩 서비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